이슈 나옵니다. 어제부터 이제 새해에는 2013년 업종 전망을 계속해서 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일단 주가가 많이 힘이 없었는데요. 오늘도 현대차, 기아차 추가적으로 하락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워낙 강세 추세가 계속되고 엔화 약세 흐름 이어지면서 자동차주가 얼마나 타격을 받을 것인가, 언제쯤이면은 제대로 된 반응을 보여줄까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2013년에는 어떤 전망이 또 제시되고 있는지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께서도 이 자동차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의견이 있으시다면은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 이용하셔서 함께 토론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송기한 전문가, 허준식 해설위원, 그리고 기자도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차현정 기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 분과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동차주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현정 기자, 자동차주들 왜 이렇게 약한지 약세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상대적인 주가 부진으로 전 세계 완성차 합산 시가총액에서 현대차와 기아차가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7.9%로 하락했습니다. 작년 8월만 하더라도 전 세계 완성차 업체 합산 시가총액에서 11%를 차지했던 것에 비하면 3% 정도 위축된 겁니다. 특히 지난 10월 중순 10%가 넘는 비중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연말 현대차와 기아차 주가의 상대적 약세가 더욱 급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엔화 약세에 따른 수출 경쟁력 변화 가능성이 자동차주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초 원화 강세가 지속되면서 달러당 1,000원대가 붕괴될 가능성까지 점쳐진다는 점은 이 같은 가능성에 무게를 더합니다. 핵심 수출 산업으로 일본 기업과 경쟁하는 자동차 업종의 경우 채산성 악화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원화 강세와 엔화 약세는 수출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일본과 경합하는 가전, 정보통신, 자동차 등에 상대적으로 타격이 클 것이라며 이번 원화 강세는 세계 경제가 좋을 때 나타나던 과거와 달리 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나타나 한국 수출에는 더 큰 부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토러스투자증권도 엔화 약세 국면에서 수익률이 가장 저조한 업종은 자동차 업종이란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원선 토러스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이달 포트폴리오 전략에서 체크해야 할 변수 중 하나는 엔화 약세에 따른 수출 경쟁력 변화 가능성이라면서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엔화 약세에 따른 한국 수출주의 주가 패턴이 달라졌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기 이전 엔화 약세 국면에서는 한국 수출주의 주가가 부진했지만 금융위기 이후에는 엔화의 약세가 위험자산 선호도 개선의 의미로 인식되면서 오히려 강세를 보였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수출주 중에서도 업종별 차별화가 커 업종별로 봐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네. 전문가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아무래도 엔화 약세의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쪽이 자동차 섹터고 또 원화 강세 자체도 경기가 좋아지는 추세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면 몰라도 지금은 또 아직까지는 경기가 많이 어렵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설위원님, 엔달러 환율 상승세가 계속 지속이 될까요? 올해는 어떨까요? 네, 일단 지금 나오는 전망으로는 엔달러는 이제 90달러를 찍고 얼마 안 남았는데요. 올해 내내 이제 상승세 이어질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흐름만 보더라도 지금 제가 준비해온 차트 보면 주추세인 200일선이 위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우상향을 할 것 같고요. 이건 원엔 환율인데요. 그리고 그 주추세인 200일선 돌아섰고요. 엔달러 움직임이 이제 우리 코스피랑 궤적이 상당히 비슷한데요. 5일과 200일선이 완전 정배열 상태로 세팅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이런 엔달러 상승이 자동차에 부정적인가 이 관련해서는 증권가에서 조금 이제 찬반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현지에서 직접 생산하는 비중이 이제 늘고 있어서 예전처럼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문제는 이제 원화 강세, 엔화 약세가 동시에 진행이 되면서 원엔 환율도 같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원화가 자꾸 강해지는 것이 수출주인 자동차한테는 조금
그 투자자들이 느끼기에는 좋은 재료는 아닌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오늘 장에도 좀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네. 예. 계속해서 뭐 현대차나 기아차나 해외 공장을 만들어서 네. 이런 효과를 좀 상쇄하고자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주가에서는 좀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 자동차 보면은 내수가 계속 부진해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네. 또 수출은 괜찮다고 하는데 네네. 올해도 괜찮을지 이런 환율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이 내수의 부진을 수출이 좀 상쇄를 시킬 수가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내수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작년을 고점으로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좀 감소하는 그런 흐름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2012년도죠. 2012년도 내수 판매량은 한 2.3% 정도 감소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온 표를 보시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1월 달과 8월 달 이런 때는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20% 이상 급감하는 그런 수치를 보였다는 거죠. 네. 그런 이유에서는 뭐 노조 파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게 2012년도 내수 판매 상황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계를 길게 놓고 봤을 때 2009년도를 고점으로 해서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내수 판매 증가율이 한 20%에 육박하는 그런 급격한 성장을 보였습니다. 근데 2009년도를 고점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율이 감소를 하면서 2012년도에는 급기야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근데 이제 반면에 해외 판매량을 보면은 아직까지는 좀 지속적으로 해외 수출량이 계속적으로 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한 8.6%, 기아차는 9.4%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사실 지금 내수 판매율은 저조하고 그다음 수출 판매율은 글로벌 판매량은 좀 이제 괜찮게 나오고 있다고 지금 업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증가율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글로벌 판매량도 늘어나고 있기야 하지만 2010년도를 고점으로 해가지고 급격하게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는 뭐 매년 한 전년 대비해서 18%, 20% 이렇게 급증을 하는 그런 판매 증가율을 보였는데 2012년도에는 그게 8%로 둔화를 하고 그다음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8% 그렇게 MS가 급격하게 증가를 했는데 뭐 2012년 같은 경우에는 그 증가율이 9%까지 급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단순히 수출량이 아니라 증가율이 더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가 판매량은 괜찮게 나오고 있지만은 기존과 같은 그런 증가율이 나오지 않고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우려감을 표출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또 걱정이 됐던 부분이 미국 시장에서도 시장 점유율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 하는 네네. 우려 때문이었잖아요. 일본이 좀 다시 치고 올라오면서요. 네네, 그렇습니다. 미주 시장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뭐 2009년부터 해가지고 그때까지는 빠르게 현대 기아차가 미국 시장 점유율을 높여갔습니다. 사실 한 5% 정도밖에 되지가 않았는데 거의 뭐 8, 9%까지 늘려갔다가 지금 미국 시장 점유율도 오히려 좀 정체되고 그 다음에 서서히 둔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에도 전년비 대비해서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리 성장을 한다고 해도 이전과 같은 빠른 속도를 보여줄 수 없다면 또 걱정을 그렇죠.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또 이제 프리 어닝 시즌에 진입을 하면서 실적에도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현정 기자, 자동차주들 4분기 실적은 어떻게 전망되나요? 네, 국내 완성차 5개사 국내 공장 기준 지난해 12월 판매 성적은 내수와 수출 모두 전월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와 크리스마스, 연말 징검다리 휴무 등에 따른 조업일수 부족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나쁘지 않은 성적이었다는 평가입니다. 12월 내수 판매는 전년에 비해 4.8% 넘게 팔린 13만 6천 대를 기록해 3개월 연속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수출 판매의 경우 27만 2천 대로 전년 대비 12.3% 부진한 수치를 기록해 6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를 나타냈습니다. 전월 감소율인 0.8%에 비해 확대된 모습이지만 조업일수를 고려하면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분석됩니다. 기아차의 경우 국내 공장 수출 감소에 따른 글로벌 출하량 감소가 눈에 띄지만 4분기 판매로 보면 분기 사상 최다 판매입니다. 현대차의 4분기 판매도 역시 분기 사상 최대 판매를 달성했습니다. 4분기 현대차와 기아차의 판매 실적은 각각 122만 7천 대, 71만 1,000대에 달합니다. 각각 전년 대비 10.6%, 3.8% 오른 것으로 해외 공장의 판매 호조세와 함께 내수 판매의 일시적인 회복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네, 일단 판매 실적을 얘기해 줬는데 조업일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괜찮았다라는 평가예요. 해설위원님, 네네. 4분기 실적 그리고 올해 전반적인 실적 전망치를 감안한다면 지금 주가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그 실적 관련해서요. 12월 판매량 이제 어제랑 나왔었는데요. 잠깐 보면 12월 판매가 현대가 기아보다는 좀 더 좋았던 것 같고요. 이제 10월달, 11월달, 12월달 그러니까 4분기 누적 판매량도 제가 더해 봤더니 현대차가 한 122만 3,706대 팔아서 작년 대비로 한 10.3% 늘었습니다. 그리고 기아차가 10월, 11월, 12월 세 달 연속으로 이제 누적으로 71만 945대 팔아서 3.7% 증가했죠. 역시나 4분기 전체로 봐도 현대가 기아보다는 선전했던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수출 쪽에서 현대가 기아보다 나았기 때문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컨센서스 보면 4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현대차가 한 2조 3천억, 3분기랑 비슷하거나 조금 많게 나올 것 같고요. 기아차가 이제 1조 300억대인데 기아차는 워낙에 이제 아시는 것처럼 3분기에 워낙에 쇼크가 나왔기 때문에 한 8천억대로 예상보다 2천억 덜 나왔었죠. 그래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판매량만 본다 그러면 10월에서 12월 달까지 누적 판매량 보면 현대는 좀 잘할 것 같은데 기아차가 좀 걱정됩니다, 이번에도. 그리고 주가 수준만 보면 연간 실적까지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이제 올해 현대차가 2013년도에 총 466만 대 팔아서 작년보다는 한 5.9% 증가한 그런 판매량 목표치를 제시를 했었고요. 기아차는 거의 플랫인데요. 275만 대로 작년보다 1.1% 증가한 275만 대를 올해 팔겠다라고 제시를 했죠. 그래서 이익 모멘텀을 연간 이익 전망을 보더라도 현대차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순이익 전망은 연간으로 봤을 때 올해 현대차가 작년보다 7.8% 늘어난 9조 6천억 나오고 있고요. 기아차가 4.8% 증가한 4조 3천억 정도 나옵니다. 순이익 전망을 보면 이익 모멘텀이 둘 다 아주 세다고 할 수는 없겠는데요. PER을 지금 이제 올해 순이익 대비로, 추정치 대비로 해서 봤을 때는 현대가 5배 정도 나오고요. 기아차가 5.3배라서 역시나 현대차가 조금 나아 보이고요. 네. 다만 이제 글로벌 업체, 도요타 제외하고 나서는 대부분 다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글로벌 업체 대비로는 아주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그런 가격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도요타 제외하라고 하셨는데 한 5-6배 정도 나옵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네. 도요타는 한 8배, 10배 정도 나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주가 수준을 따져봤을 때는 나쁘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전문가님 또 기대할 만한 부분을 살펴봤을 때는 네. 지난해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가 중국의 제삼공장이라던가 브라질 네. 모멘텀이라던가 해외 쪽에서의 성과가 많이 기대된다라는 부분이었는데 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자동차 시장을 딱 보면은 미주 시장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시장이 그 다음 큽니다. 세계 자동차 시장의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최근 들어서는 현대 기아차가 중국 시장에서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그쪽에 지금 투자자들은 상당히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도 최근 11월 달 중국 내 판매량을 봤을 때 현대차가 한 14만 3천만 대 정도, 14만 3천 대 정도 판매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29% 이상 급증하는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무적인 수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가 이제 표를 보면은 현대 기아차들의 지금 판매 점유율 추이를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브릭스 시장, 뭐 브라질 포함해서 인도 그렇게까지 그다음 러시아까지 브릭스 시장의 점유율을 수치화한 건데요. 네. 사실 이제 중국 시장이 가장 크기 때문에 거의 이제 중국 시장의 점유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최근에 가파르게 점유율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밑에 표를 보면은 현대차 그룹이 전년 대비해서 한 15% 정도 급증하는 그런 판매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일본 업체들을 한번 보시면은 가로가 치여 있잖아요. 닛산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12% 감소하는 수치. 그 다음에 도요타는 엄청 타격이 컸었죠. 전년 대비해서 27.5% 급락하는 그런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얼마 전에 중국과 일본의 영토 분쟁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인들이 반일 감정을 통해서 일본 차 판매를 사지를 네.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사실 8월 달에 중국 시장에 대해서 점유율이 16%였어요. 그런데 11월 달에는 6%까지 불과 3개월 만에 한 10%가 급감하는 그런 수치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반사 수익을 현대 기아차가 톡톡히 누렸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결국에는 이 반일에 대한 그 감정이 지속적으로 그건 모르잖아요. 가지 않는다는 게 네. 그게 문제라는 네. 거죠. 이게 사람이라는 건 이제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다시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한 일본 자동차의 MS가 지금 바닥을 찍고 11월 달 바닥을 찍고 완만하게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의 MS가 순식간에 반사 수익을 인해서 급증을 했지만 다시 회귀하는 그런 가능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좀 연두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벌써 이게 다 반영이 되고 좋은 시절 다 갔지 않나 생각해 볼 네네. 수도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일단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차현정 기자, 증권가에서는 자동차주에 대한 전략 그리고 최선 호조 어떤 것으로 제시가 되고 있나요? 네, 작년 하반기 현대차와 기아차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주가 흐름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도요타와 폭스바겐 등의 상승세를 감안하면 증시 평가에 있어 극히 부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증권업계는 자동차 업종의 1분기 주가 흐름도 박스권에 머물 것이란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주가가 다시 상승 국면에 돌입할 시기는 2분기를 앞둔 3월부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2분기는 생산과 판매의 계절적 성수기이자 주가 안정기로 접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급한 환율 변화도 소강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며 중국의 새 정책 기대감도 큰 상황이라며 1분기 보수적 대응, 2분기 강한 반등을 기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트레이드 증권은 바닥권에 진입한 현대차에 주목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강상민 이트레이드 증권 연구원은 중장기적으로 성장의 한계는 여전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지나친 주가 소외로 바닥권에 진입한 시가총액 비중과 업계 최저 밸류에이션 수준 등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 매력적인 시점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트레이드 증권은 현대자동차에 대해 목표 주가 33만 원을 유지하고 단기적으로나마 적극적인 대응을 제안했습니다. 네, 역시 종목 가운데서는 현대차가 많이 꼽히는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33만 원 유지가 되고 있네요. 두 분께서는 어떤 전략을 세우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자동차주에 대해서 우리가 완성차 위주로 얘기했지만 완성차에 대한 전략과 더불어서 부품주에 대한 이야기도 살짝 해주세요. 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사실 자동차주에 대한 전략은 사실 좀 매도 마인드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 애널리스트라든지 레포트를 보면은 지금 현재
가격 대비해서, 그러니까 현재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나도 저렴하다, 이런 논리로 인해서 매수 리포트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한 가지 좀 오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현재 가격 대비해서 주가가 저평가가 되어 있는 거지, 앞으로 실적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주가라는 것은 지금 이렇게 강하게 하락하고 있는 이유가 다른 미래치를 선반영을 해서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주가라는 것은 1분기 내지 6달을 미래 실적치라든지 그런 것들이 선반영이 돼서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선 감안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올해 실적에 대해서 낙관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네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MS 둔화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글로벌 경기 침체, 내수 판매, 그 다음에 글로벌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감안했을 때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거래량을 상당히 좀 실어주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장대 음봉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거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매도 시그널로 파악을 하는 것이 맞거든요. 네, 그럼 부품주들 역시 매도로 대응할까요? 그렇죠. 결국에는 완성차가 주가가 받쳐주지 못하고, 그 다음에 글로벌 지배력이 약화가 된다고 하면은 부품주들도 반드시 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에는 현대 기아차에 납품하는 종목들이 기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자동차 업황은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망 전략 주셨고 최선호주는 없었네요. 해설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그 완성차 쪽을 먼저 말씀드리면 미국은 정체가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중국에 이제 기대를 거는 그런 시황이 예상됩니다. 올해는. 동부 쪽에서 보면 동부증권에 실제로 이제 현대차에서 근무하다 온 애널리스트로 알고 있는데 2015년에 현대차 중국 법인 순이익이 네트가 이제 2조 원에 달할 것으로 봤습니다. 중국 판매도 135만 대로 미국 시장보다 2배 정도로 많아질 것으로 봤고요. 하지만 이제 미국을 빼고 중국만 가지고서는 이익 모멘텀이라든지 원엔 환율 분위기 감안했을 때 지금 시점에서 완성차는 이제 관망하는 게 상책인 것 같고요. 네. 부품주도 뭐 아직은 모멘텀이 강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나마 이제 타이어 쪽 교체 수요가 좀 있다고 하니까요. 봐야 될 것 같고요. 현대 모비스 정도는 중국에서 이제 AS 관련 수요를 좀 기대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최선호주는 굳이 뽑자면 모비스나 현대 모비스나 한국 타이어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또 연결해서 최근에 스마트카 관련된 얘기도 좀 잠깐 해드릴게요. 네. 스마트카 관련해서 하나대투가 최근에 리포트 낸 거 보면 이 시장 규모가 작년에 스마트카 관련해서 4,500만 대에서 2016년이 되면 2억 1,000만 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긍정적이겠습니다. 그리고 기술 수준 관련해서는 향후에 이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예전에 이제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정말 이렇게 혼자서 뭐 운전하고 다니고 이런 차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상장업체 중에서 분리된 업체들을 이제 관련 수혜주로 좀 묶어본 쪽에서 갖고 왔는데요. 네. 이 스마트카 관련 매출이 30% 미만이긴 합니다만 유비벨록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MDS테크는 워낙에 이제 인베디드 솔루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기기들, 전자기기 포함해서요, 다 내장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MDS테크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구간대에서는 유비벨록스라든지 MDS테크는 수익률은 지금 시총이 좀 비싸 보이기 때문에 아주 뭐 크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수익률을 좀 낮게 한다고 그러면 단기 매매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가운데서는 완성차보다는 부품 그리고 스마트카 관련주 유비벨록스나 MD스테크 보자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네요. 자, 오늘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